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가 정말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날 위해서 나서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요. 말해놓고 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사람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나 귀신한테 저주받은 것 같은데 무서우니까 같이 액마개를 받으러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친구면 호기심 때문에라도 같이 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년 만에 친구의 연락을 받은 주인공 케이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타, 오랜만이야.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오랜만에 연락해온 사람은 케이타의 중학교 시절 친구 타케시였다. 케이타와 타케시는 농구부에서 친해졌고 그 뒤로는 둘도 없는 절친으로 지냈다.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학교에 진학하면서 헤어졌지만 그래도 중학생 때와 다름없이 계속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타케시는 평판이 좋지 않은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케이타는 몇 번이고 충고했지만 타케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케이타는 그런 타케시에게 정이 떨어졌고 타케시 역시 케이타를 범생이 같은 놈이라며 비난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크게 다툰 뒤 연락을 끊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케이타는 대학생이 되어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타케시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타케시? 무슨 일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비록 싸우고 헤어졌지만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예전의 앙금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너 심령 같은 거 좋아했잖아.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딱히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정도야. 그래도 무슨 일인지 들어는 줄게. 그게 말야. 타케시의 이야기는 이랬다. 한 달쯤 전 자신을 포함한 4명이 함께 어느 심령 명소에 갔다고 했다. 그곳은 현 경계에 있는 고갯길에 자리한 폐병원이었다. 산 중턱에 조용히 서 있는 그 폐병원은 원래 정신병원이었는데 약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정신병원이었던 탓인지 운영 중일 때부터 심령 현상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폐업하게 된 이유도 이사장이 미쳐 자살했다느니 직원과 환자들이 대거 실종됐다느니 하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고 한다. 타케시, 너 그런 데를 갔어? 거기 예전부터 위험하다고 유명했잖아. 선배가 가자고 해서 따라간 거야. 그래서 뭘 본 건데? 타케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낡아서 무너져가는 4층짜리 폐병원을 돌아다니던 중 3층 병동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계단 근처에 있는 간호사실을 둘러보던 중 문득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타케시였고 곧이어 유타라는 선배도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잠시 뒤에는 나머지 2사람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4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발소리나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4사람은 공포에 질려 있는 힘껏 그곳을 도망쳤다고 한다. 엄청 무서운데? 진짜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진짜야. 진짜 여자가 웃고 있었어.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데? 죽었어. 타케시? 죽었다고. 뭐? 유타 선배도 타치야 선배도 마키도 다 죽었어. 죽었다니. 다음은 내 차례야. 부탁이야 케이타. 나랑 같이 액마개 하러 가줘. 어? 한때는 인연을 끊었지만 그래도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곤란에 처한 타케시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케이타는 타케시와 함께 앵마기를 받으러 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케이타는 오랜만에 타케시와 다시 만났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타케시는 피어싱이 늘었고 머리색도 노랗게 염색한 상태였다. 하지만 입고 있는 자켓은 주름지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전반적으로 외모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태 같아 보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고 몸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타케시, 너 괜찮은 거야?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잠을 전혀 못 자. 타케시의 말에 따르면 그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지금도 계속 들려. 정말 너무 싫어. 나 죽기 싫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타케시. 완전히 지쳐버린 타케시를 데리고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어느 절이었다. 그곳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절로 인터넷에서도 앵마기를 잘하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몇 번이나 전철을 갈아타고 도착한 절은 꽤나 규모가 컸다. 커다란 토리 안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 너머에 주지 스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미리 연락을 해두었으니 마중을 나온 것이겠지. 케이타는 그렇게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케이타입니다. 케이타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스님이 굵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아주 대단한 걸 데리고 왔구먼. 케이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는 타케시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인 줄 알았다. 그 말을 들은 타케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제 친구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케이타는 경황이 없어 보이는 타케시를 대신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친구 얘기가 아니야. 자네 말이야. 스님은 케이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케이타도 스님의 얼굴을 바라봤다.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몸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저요? 그래, 자네 말이야. 아니요, 저는 괜찮고 여기 있는 제 친구가... 케이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스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자네 아직도 모르겠나? 자네가 데려온 그 친구 이미 죽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케이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타케시를 바라봤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죽은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자네는 이미 죽었어. 그 말을 들은 타케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돌려 돌계단을 급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케이타는 그때 타케시가 지었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때 타케시 말인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웃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가는 타케시를 붙잡기 위해 케이타가 뒤를 쫓으려던 순간 스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따라가지 마. 가면 안 된다. 케이타가 타케시 쪽으로 발을 때려는 순간 주지 스님이 그의 양 어깨를 거세게 붙잡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아이는 이미 죽었어. 게다가 아주 악질적인 악령이 붙어 있어. 너희가 오기 전부터 엄청나게 불길한 기운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절 안으로 들이지 않았던 거야. 잘 들어. 이제 저 아이는 잊어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네가 동정을 보이면 결국 너도 끌려가서 죽게 돼. 저 아이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러 찾아온 사람이 너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었다. 케이타는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매미 울음소리 사이로
멀리서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 것만 같았다. 결국 그 자리에서 앵마기를 받았어요. 그 뒤로는 별일 없이 지냈고요. 케이타는 훗날 그렇게 말했다. 그날 케이타는 스님에게 앵마기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마도 타케시는 그 심령 명소에 갔을 때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게야. 하지만 본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지. 생전에 그 아이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죽은 뒤에도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옛 친구였던 너였던 거지. 실제로 타케시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다. 원래부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타케시를 맡아 키운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타케시는 점점 변해갔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타케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찾아다니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가 정말 너를 의지하고 찾아온 건지 아니면 그 아이에게 붙어있던 존재가 그렇게 만든 건지는 알 수 없다. 스님은 이어서 설명했다. 사람들은 흔히 지방령이라고 하면 한 장소에만 붙어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는 사람을 얽매는 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어쩌면 타케시는 그런 지방령에게 사로잡혀 친구였던 케이타마저 함께 데려가려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이유였든 마지막 순간에 타케시가 저를 찾아와 의지해 준 건 기뻤어요. 타케시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조금만 더 곁에서 힘이 되어 줬더라면 이런 결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게 지금도 가장 후회돼요. 그 후 문제의 심령명소 근처 절벽 아래에서 타케시가 발견되었다. 지역의 임업 종사자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차 안에서는 남녀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중 한 명이 타케시였다. 계절이 여름이었던 탓에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절벽 아래로 추락한 사고로 판단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발표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타케시가 죽은 것을 스님한테 들켰을 때 타케시가 웃은 이유가 친구를 데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안도의 웃음이라고요. 좋은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친구라고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미움받을 용기와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끈기까지 있는 사람만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줄 수가 있죠. 혹시나 그런 친구가 있다면, 혹은 본인이 그런 친구라면 부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